안녕하십니까. 헌법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유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상 권력 구조,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이제 꼰대 대통령의 종언이라고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제를 없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이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와 같이 그렇게 권력을 과도하게 이제 집중해서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제목을 꼰대 대통령의 종언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헌법상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왜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정치적인 연역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를 헌법 제정 당시에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제가 처음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그거를 다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는 대통령에게 이런 많은 권한을 주는 반면에 국회도 또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이 민주주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기본 발상이죠. 발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막 폭주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너무 힘이 강한 경우에는 국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국회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서 예를 들어서 뭐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럼 여소야대의 그런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또 권한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독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이 된 다음에는 또 여소야대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국정이 다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또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역대 대통령들의 그 말로를 보면은 대부분 다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한두 사람이면은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 개개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이 시스템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의 잘못을 안 보고 그냥 요 결과만 놓고 보면 야, 어떻게 하나같이 대통령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뽑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걸까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 걸쳐서 어딘가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그런 결말을 보면서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 불행이고 결국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함부로 뭔가 과오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는 이제 국회 얘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내부의 주요 인사들과의 그 권력 견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 내부의 권력 통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 견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행정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뭐 대통령을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다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초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미숙한 대통령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국무총리입니다. 이게 원래 의원 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거죠. 국무총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사실 국무총리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제 원조 국가인데 국무총리 존재하지 않죠. 그냥 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처음에 헌법 제정할 때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었는데요.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갑자기 그 헌법안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고, 뒤에 보시는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런 것도 다 의원 내각제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헌법 구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도 보시면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좌관들이 과연 자기 보스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하기 힘듭니다. 통제하기 아주 힘들어요. 결국은 대통령 독주를 뒷받침하는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그야말로 그냥 서로 한번 얘기해보고 의견 한번 말해보고 이걸로 끝. 의결 절차가 아니에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이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국무위원 11명이 와가지고 심야에 국무회의를 했죠. 국무위원들의 대다수는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의 헌법체제에서는. 우리가 헌법을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의결 기능화해서 그것만 해도 대통령을 상당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단순히 지금 보좌관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만 얻는 게 아니라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회랑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총리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되면 더욱더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메기가 없으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운송 과정에서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기 한 마리가 딱 있으면 거기 잡아먹힐까봐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대부분 더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매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견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회,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